특수전 훈련장의 공기는 흙먼지와 땀,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질 때마다 건장한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육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뒤따랐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군인들만이 모인다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부대. 그 중에서도 정예들만 모인 CQC, 즉 근접전투 훈련장이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이뮤라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UDT와 707 특임단의 교환 훈련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부대에 떠오르는 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낭비가 없었고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상대인 100kg이 넘는 거구의 특전사 대원은 그녀를 얕보다가 단 10초 만에 바닥에 나뒹굴었다. 임중사는 쓰러진 대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덩치만 믿고 덤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장을 가득 메운 소음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그 안에는 실력에 대한 확신을 넘어선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곧바로 두 번째 상대가 달려들었다. 그는 앞선 동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하게 거리를 재며 파고들었지만 임중사는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녀의 팔꿈치가 전광석화처럼 상대의 명치에 꽂혔다. 컥하는 비명과 함께 두 번째 대원 역시 힘없이 무너졌다. 세 번째 상대가 나서기를 주저하자 훈련을 감독하던 교관조차 섣불리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이뮤라 중사의 실력은 이미 교관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의 모든 남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시선에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음을 확인한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에게 훈련장이란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고 다른 이들의 나약함을 확인하는 무대와도 같았다. 이 권력의 맛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바로 그때 훈련 대열 한쪽에서 어설픈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이병이었다. 그는 다른 훈련병들의 동작을 따라하려 애썼지만 긴장한 탓인지 기본적인 방어 자세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엉거주춤한 자세는 전체 대열의 완벽한 그림의 옥의 티처럼 보였다. 이뮤라 중사의 매서운 눈이 그를 향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훈련 시간에 누군가 흐름을 깨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녀는 성큼성큼 김이병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막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와 겁에 질린 초식 동물에게로 향했다. 김이병.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이병은 화들짝 놀라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는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는 어쩔 수 없었다. 임중사는 그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김이병은 살이 베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게 지금 방어 자세인가? 동네 뒷산에 약수 들어온 할아버지도 자네보다는 자세가 낫겠다. 조롱 섞인 말에 주변에서 억지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이병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임중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김이병의 어깨를 툭 쳤다. 중심은 흔들리고 시선은 불안하고 온몸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군. 자네 같은 병사가 어떻게 우리 부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이건 부대의 수치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선 인격적인 모독이었다. 그녀는 김이병에게 다시 자세를 잡아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과 수치심에 휩싸인 김이병의 몸은 더욱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 잡으려 했지만 결과는 더욱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임중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하게 변해갔다. 결국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아직도 모르겠나 그녀는 소리치며 김이병의 다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훈련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명백히 감정이 실린 폭력이었다. 균형을 잃은 김이병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헬멧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괴롭힘이자 월권 행위였다. 몇몇 고참 병사들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임유라 중사의 실력과 그녀 뒤에 있는 UDT 707이라는 배경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임 중사는 바닥에 쓰러진 김이병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신력이 그 모양이니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다. 당장 일어나서 다시 자세 잡아. 내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그녀의 말은 김이병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절망이 그의 얼굴에 짙게 깔렸다. 이 끔찍한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훈련장 한쪽 구석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계급은 중령이었다. 그는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군복은 여러 번 세탁해서 색이 발해 있었다. 그의 외모는 특수부대 장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했다. 약간 마른 체형에 부드러운 인상. 햇볕에 그을린 기색도 없는 하얀 피부는 그가 야전보다는 행정 업무에 더 익숙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 부대 내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본부에서 서류나 만지는 한직의 장교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임유라 중사의 오만한 행동과 김이병의 절망적인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고도 동요하거나 즉각적으로 개입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박민준 중령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의 모든 신경은 임유라 중사와 김이병에게 쏠려 있었다. 박중령은 마치 유령처럼 그 자리에 서서 이 부조리한 연극의 막이 어떻게 내릴지를 조용히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짙었다. 임유라 중사는 쓰러진 김이병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강요했다. 귀가 먹었나 일어나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김이병은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발목을 접질렸는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상황이 명백히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부상병에게 훈련을 강요하는 것은 군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하지만 임유라 중사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김이병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에게 다가가려 발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박민준 중령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옆에 있던 훈련 장비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도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무대의 중심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박민준 중령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특수부대원의 전술보법처럼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에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마치 흡음재에 빨려 들어간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훈련병들은 방금 전까지 이미라 중사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체불명의 중령이 뿜어내는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이뮤라 중사는 자신의 연극에 끼어든 불청객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계급은 자신보다 한참 높은 중령이었지만 그의 행색은 그녀의 경계심을 순식간에 경멸로 바꾸어 놓았다. 햇볕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듯한 피부와 군인답지 않은 차분한 인상은 영락없는 행정장교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또 시작이군. 현장에 현자도 모르는 책상물림 장교들이 감성에 젖어 훈련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꼴은 지긋지긋했다. 그녀는 이 부대에 파견 첫날부터 수많은 장교들과 부딪혔고 결국에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이 중령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박중령은 발목을 붙잡고 신음하는 김 이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쓰러진 병사를 먼저 살피거나 임 중사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상황을 파악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참다 못한 임 중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쩐 일이십니까? 중령님. 여긴 사무실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훈련장입니다. 귀한 분께서 행차하시기엔 적합하지 않은 장소 같은데요. 그녀는 일부러 귀한 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아냥거렸다. 자신의 구역을 침범당한 맹수처럼 잔뜩 날이 선 반응이었다. 박민준 중령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동요가 없었다. 분노도, 당황도,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이었다. 그는 마치 눈앞에 젊고 오만한 부사관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듯 담담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임 중사. 이제 그만하면 됐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훈련장 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명령이나 질책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톤이 실려 있었다. 저 병사는 휴식이 필요해 보여 의무실로 보내도록 하게. 이뮤라 중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자신의 훈련 방식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다니.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까딱하며 대꾸했다. 휴식이요. 전쟁터에서도 총알이 날아오는데 휴식이 필요하다고 할 겁니까? 저런 나약한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치는 게 바로 제 훈련 방식입니다. 중령님. 그녀는 박중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김이병을 향해 소리쳤다. 김이병 못 들었나?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박중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녀와 김이병 사이를 막아섰다. 거대한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의 모습에 임 중사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지금 제 길을 막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훈련병들은 숨을 죽였다. 중령과 중사의 대립, 계급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훈련장의 지배자인 임중사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모두가 이 행정장교가 어떻게 굴욕을 당하고 물러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길을 막는 게 아닐세. 박중령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병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뿐이야. 훈련과 가혹행위는 명백히 다른 걸세. 임중사, 자네는 지금 그 선을 넘었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병사라는 단어에 미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임이라 중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가혹행위라니. 자신의 완벽한 훈련 프로그램을 모독하는 발언이었다. 그녀는 박중령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작은 키였지만 기세만큼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중령님께서는 CQC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생존하는 법을 책상 위 서류를 통해 배우셨습니까? 그녀의 말은 박중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설이었다. 이곳의 규칙은 제가 정합니다. 힘과 기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 그것이 전부입니다. 중령님께서 가진 그 서류 뭉치와 펜은 여기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그의 가슴팍에 달린 야전 훈련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도발이었다. 그러니 중령님께서는 어서 시원한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결제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긴 중령님께서 계실 곳이 못 됩니다. 이쯤 되자 상황을 지켜보던 교관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박중령과 임중사 사이에 끼어들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중령님. 임중사가 훈련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그렇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박민준 중령은 교관을 향해 고개를 저어 보였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이뮤라 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경멸과 오만함. 자신의 힘에 대한 맹신을 그는 조용히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군인을 수없이 봐왔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그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이전에는 없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이곳에서는 힘과 기술이 중요할 테니. 그의 말에 이뮤라 중사는 승리를 예감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역시 말로 하니 알아듣는군. 하지만 박중령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하지만 자네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군대의 진정한 힘은 개개인의 무력이 아니라 지휘 체계와 규율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일세. 그는 자신의 가슴을 쳤던 임중사의 손가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네는 방금 그 모든 것을 무시했어. 그의 시선이 천천히 임중사의 눈으로 다시 향했다. 그 순간 이뮤라 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평범해 보이기만 하던 중령의 눈빛이 어느새 날카로운 창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는 서늘한 위압감이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꾸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압박감에 당황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위협이 아닌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 그것은 그녀가 수없이 꺾어왔던 그 어떤 강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박중령은 더 이상 그녀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쓰러져 있는 김이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날 수 있겠나?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김이병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중령의 손을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박중령은 김이병의 어깨를 부축하며 교관에게 말했다. 이 병사는 즉시 의무실로 후송하도록. 정확한 부상 상태를 보고하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다. 교관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며 예, 알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이뮤라 중사는 졸지에 자신의 무대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 정체불명의 중령은 나타난 지 몇 분 만에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굴욕감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의무병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오는 동안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민준 중령은 부축하고 있던 김이병을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인계했다. 그는 의무병에게 김이병의 발목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단순 염좌가 아닐 수 있으니 엑스레이를 꼭 찍어보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시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마치 수십 년간 이런 상황을 겪어온 노련한 지휘관처럼 그의 모습에서 더 이상 행정장교의 어설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침착함이 주변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겼다. 저 중령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미라 중사는 이 모든 광경을 불타는 듯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자신의 훈련장에서, 자신의 훈련병들 앞에서 정체도 모를 중령에게 자신의 권위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분노가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피가 머릿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듯했다. 그녀에게 박중령의 행동은 위선 그 자체로 보였다. 병사를 위하는 척하는 저 연약한 감상주의가 바로 군대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강철은 불과 망치로 두들겨야 만들어지는 법이다. 온실 속 화초처럼 병사들을 감싸고 돌면 실전에서 가장 먼저 꺾여나갈 뿐이다. 그녀는 수많은 박민준들을 겪어왔다. 야전 경험이라곤 전무하면서 책상에 앉아 배운 이론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자들. 그들은 언제나 인권과 절차를 떠들어댔지만 정작 피와 살이 튀는 진짜 전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런 자들을 경멸했다. 그리고 오늘 그 경멸감은 극에 달했다. 의무병들이 김이병을 데리고 사라지자 박중령은 비로소 몸을 돌렸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까 내려놓았던 자신의 서류처를 향해 걸어갔다. 이대로 상황을 끝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듯했다. 그 순간 이뮤라 중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그를 보내준다면 자신은 이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잠깐만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박중령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박중령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이뮤라 중사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명백한 항명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교관은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중령님. 임 중사는 턱을 치켜들고 박중령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붙였다. 중령님께서는 방금 제 훈련을 방해하셨고 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으로서의 제 신념을 모독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물러섬도 없었다. 박중령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가로막고 선 작은 체구의 여군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임유라 중사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령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 군이 약해지는 겁니다. 적 앞에서도 병사가 다칠까봐 걱정하고 규정과 절차를 따지실 겁니까? 강한 군인은 온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단련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것은 단순히 박중령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룬 강함이라는 신념이 부정당한 것에 대한 울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들어 올려 단단한 이두박근을 보였다. 수만 번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근육이었다. 이게 제 신념입니다. 제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가르칠 자격도 명령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강자만이 약자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곳 특수전 훈련장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박중령의 평범해 보이는 체구, 군복 아래 아무런 특색도 없어 보이는 몸을 향했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 모든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끌어모아 외쳤다. 그 말은 그녀의 오만함과 자신감의 결정체였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강한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선언이었다.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임유라 중사는 이 말의 무게를 즐기는 듯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자신의 폭탄 선언이 박중령의 이성을 완전히 박살내리라 확신했다. 그녀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머금고 박중령의 턱 끝을 향해 고갯짓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명백한 조롱과 도발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떠십니까? 중령님. 그 서류나 만지시는 고귀한 몸으로 저 같은 야전 군인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한번 가르쳐 보시겠습니까? 임유라 중사의 도발적인 선언은 훈련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그 폭발의 충격파는 소리가 아닌 숨막히는 침묵의 형태로 퍼져나갔다. 훈련병들은 차라리 박민준 중령이 분노에 차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피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런 반응이야말로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민준 중령의 반응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철저히 배반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파문도 읽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방금 전의 모욕적인 언사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듯 그저 고요한 눈으로 임유라 중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예상 밖의 침묵은 임유라 중사를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상대가 격분하여 이성을 잃거나 혹은 비굴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거대한 산처럼 바람이 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도발을 한 그녀 자신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박중령이 움직였다. 그는 임유라 중사에게 아무런 대꾸도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옆에 있던 벤치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소리가 없었고 그 모습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떠나려는 것처럼 보였다. 몇몇 훈련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임 중사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비웃음이 떠올랐다. 역시 겁을 먹은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박중령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벤치 앞에 멈춰서서 그동안 한쪽 손에 계속 들고 있던 낡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행정장교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있었다. 서류철을 내려놓은 그는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펜을 잡는데 익숙해 보이는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임중사는 그 손을 보며 다시 한번 경멸의 감정을 느꼈다. 저런 손으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격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확신은 다음 순간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민준 중령이 천천히 자신의 야전상의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단정하게 각이 잡힌 내피 군복이 드러났다. 그의 행동은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에는 기묘한 리듬감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해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는 벗은 야전 상의를 서류철 위에 가지런히 개어 올려놓았다. 그 반듯하게 접힌 옷의 모습은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임유라 중사를 향해 다시 몸을 돌렸다. 여전히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분위기는 명백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그를 감싸고 있던 평범함의 막이 걷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양팔을 들어 가볍게 어깨를 돌렸다. 그리고는 목을 좌우로 천천히 꺾었다. 그가 목 관절을 풀자 침묵으로 가득 찬 훈련장 전체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뚜둑, 뚜두둑.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혹은 잘 조율된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병사들의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눈앞의 저 남자는 결코 평범한 행정장교가 아니라고. 임유라 중사 역시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수많은 강자들과 겨루어 보았지만 저렇게 온몸의 관절에서 맑고 힘있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저것은 단순히 몸을 푸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극한의 훈련으로 단련된 육체만이 낼 수 있는 준비 완료의 신호였다. 그녀의 심장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마지막으로 양손을 깍지 껴 앞으로 뻗으며 손목 관절을 풀었다. 다시 한번 뚜둑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좋다.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임유라 중사의 오만한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버렸다. 박중령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디 한번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힘을 구경해보지. 그의 말투는 싸움을 앞둔 전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동물원의 호랑이 우리 앞에서 호랑이의 재롱을 구경하려는 관람객의 말투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대결이 아닌 관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뮤라 중사가 지금껏 받아본 그 어떤 도발보다도 더 모욕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감이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중령님, 후회는 언제나 약자의 몫이지. 박중령이 나지막이 대꾸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이뮤라 중사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과거의 수많은 적들을 보고 있는 듯한 깊은 눈을 하고 있었다. 훈련장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압축되었다. 모든 훈련병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곧 벌어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한쪽에는 부대에 떠오르는 별이자 오만의 화신인 이뮤라 중사가, 다른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침묵 속에 강함을 숨긴 박민준 중령이 서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지금의 훈련장이 바로 그러했다. 훈련장을 지배하던 팽팽한 긴장감은 이뮤라 중사의 발이 땅을 박차는 순간 마침내 터져버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압축되었다가 풀려난 강력한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봐줄 생각이 없었다. 저 오만한 책상 물림 중령을 단 일격에 쓰러뜨려 누가 이 훈련장의 진정한 지배자인지를 모두의 뇌리에 똑똑히 새겨줄 생각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주저없이 상단 돌려차기였다. 그녀의 다리는 마치 채찍처럼 공기를 갈랐다. 휙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모든 병사들의 고막을 때렸다. UDT 707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그녀의 킥은 그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훈련병들은 눈을 크게 떴다. 저 킥을 정통으로 맞는다면 강철 헬멧도 우그러뜨릴 기세였다. 그들은 박민준 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중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이 치명적인 무기가 아니라 그저 가벼운 봄바람이라는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무반응은 오히려 이뮤라 중사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감히 나를 무시해.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다리에 더욱 힘을 실어 그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겨냥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민준 중령이 움직인 것은 임 중사의 발이 자신의 얼굴에 닿기 직전,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의 순간이었다. 그는 큰 동작을 취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아주 약간 옆으로 기울였을 뿐이다. 그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수백 킬로그램의 파괴력을 담은 임 중사의 발차기는 허무하게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훈련병들의 눈에는 마치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공기를 가른 발차기가 목표를 잃자 임유라 중사의 몸은 관성에 의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을 박민준 중령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빠르고 부드러워서 마치 환영처럼 보일 정도였다.
번개 같은 공격도 강력한 힘의 충돌도 없었다. 그의 손은 그저 허공을 스쳐 지나가는 임중사의 발목을 마치 나비를 잡듯 부드럽게 감싸 쥐었을 뿐이다. 임중사는 자신의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그저 깃털처럼 가벼운 접촉뿐이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접촉이 그녀의 모든 힘과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중령은 그녀의 발목을 잡은 채 손목을 아주 약간 안쪽으로 비틀었다. 동시에 그는 딱 한 걸음 옆으로 발을 옮겼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미세한 손목의 움직임과 단 한 걸음의 이동. 그 두 가지 동작이 합쳐지자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임유라 중사의 완벽했던 균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몸에 실려 있던 모든 힘과 속도는 갈 곳을 잃고 그녀 자신을 향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거대한 원을 그리며 공중으로 떴다가 무기력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임유라 중사는 훈련장 바닥에 큰 대자로 나뒹굴었다. 헬멧이 벗겨지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흙먼지 위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오너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부대의 신성불가침 영역과도 같았던 전쟁의 여신이 단 한 번의 공격도 방어도 없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다. 훈련장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방금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 그들의 뇌는 상황을 분석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임유라 중사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충격과 혼란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왜 자신은 분명 완벽한 공격을 했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까딱하고 손목을 비틀었을 뿐이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단련해온 이 강철 같은 육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농락당했다. 그녀의 자부심과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박민준 중령은 쓰러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승리자의 희열도, 상대를 압도한 만족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너무나도 평온했다. 바로 그 평온함이 임유라 중사에게는 그 어떤 폭력보다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장 입구 쪽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체 훈련 상황은 어떤가? 특수전 훈련센터의 지휘관인 이강석 소장이었다. 그는 몇 명의 참모를 대동하고 정기적인 부대 순찰을 나온 길이었다. 그는 훈련장에 모인 병사들이 훈련은 하지 않고 한 곳에 멍하니 서 있는 기묘한 광경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곧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임유라 중사와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중령에게로 향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임 중사는 왜 저러고 있는 것이며, 당신은, 이강석 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박민준 중령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자신이 평생 군 생활을 하며
가장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이강석 소장의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위엄과 의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신병처럼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함께 온 참모들을 향해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다. 전원, 차렸다. 참모들과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전체를 호령하는 별 2개의 장군. 이강석 소장이 그 평범해 보이기만 하던 중령을 향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각도로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온 부대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휘관님께 보고 특수전 훈련센터장. 소장 이강석 그림자께서 예고도 없이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는데 미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 더 고스트. 그 단어가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림자. 그 한 단어가 만들어낸 파장은 단순한 충격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가 붕괴하고 새로운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근원적인 변화였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물론 백전노장의 지휘관 이강석 소장조차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림자는 단순한 호출부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전설 그 자체였다. 10수년 전 비공식 작전에서 홀로 적진에 침투하여 흔적도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했다는 일화부터 현재 특수부대의 근접 전투 시스템 CQC의 기틀을 다진 창시자라는 소문까지 그는 존재 자체가 극비사항인 인물이었다. 대부분의 젊은 병사들은 그림자를 그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용담 속 주인공 정도로만 여겼다. 실존 인물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설이 신화가 자신들의 눈앞에 색파랜 군복을 입은 평범한 중령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방금 전 부대의 아이콘인 이뮤라 중사를 벌레처럼 꺾어버렸다.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물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임유라 중사였다. 그녀의 귀에 이강석 소장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그림자.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UDT 707의 모든 교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며 자신들이 배우는 모든 기술의 정점에 있는 존재. 그녀는 그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지만 그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을 뛰어넘겠다는 것과 같은 막연한 목표였다. 그런데 그 태양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자신을 한낱 어린애 다루듯 쓰러뜨린 저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바로 자신이 평생을 쫓아온 환영의 실체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분노, 오만, 자부심 같은 감정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오직 거대한 벽 앞에 선 개미처럼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무력감과 절망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박민준 중령. 아니, 그림자는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이강석 소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바닥에 쓰러진 이뮤라 중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한 걸음에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허리를 숙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위에서 아래로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평온함이 아닌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기질적인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명령이었다. 임유라 중사는 마치 무의식 중에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중령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자네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했지. 그는 사실을 확인하듯 물었다. 임중사는 입술을 깨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네의 기술은 훌륭하다. 오랜 단련의 흔적이 보여. 하지만 그게 전부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침묵이 임 중사에게는 영혼과도 같이 느껴졌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짓밟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지키고 이끌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단호했다. 자네는 그 힘을 동료를 괴롭히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 자네의 그 강함은 그저 공허한 폭력에 불과해. 그는 고개를 돌려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다른 훈련병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임 중사를 향해 말했다. 저들을 봐라. 자네에게서 저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겠나, 기술인가 아니. 오만함과 폭력, 그리고 약자에 대한 경멸뿐이다. 자네는 군인을 키우는 교관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어린애에 불과하다. 어린애. 그 한마디가 임유라 중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대한 전설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박중령은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이강석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소장은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박중령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허리를 빳빳이 세우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이곳 훈련 방식 문제가 많군. 박중령이 툭 던지듯 말했다. 기술 연마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군인 정신과 전후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어. 저 중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소장은 즉각 대답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림자가 직접 지적한 문제였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특수부대 전체의 훈련 체계를 뿌리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지상명령이었다. 박민준 중령은 다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임유라 중사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 중사는 더 이상 교관 자격이 없다. 그의 선고에 임유라 중사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교관이라는 자부심이 박탈당하는 순간이었다. 박중령은 이 소장을 향해 말을 이었다. 지휘관 재량에 맡기겠다. 다만 저 오만한 머리가 식을 때까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총과 훈련복을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아까 벗어두었던 자신의 야전 상의와 서류처를 향해 걸어갔다. 마치 방금 전에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의 뒷모습을 향해 이강석 소장과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은 허리가 끊어질 듯 경례를 했다.
전설이 남긴 교훈은 그들의 뼛속까지 깊이 새겨졌다. 박민준 중령이 야전 상의를 다시 걸치고 낡은 서류철을 집어든 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가 떠난 후에도 훈련장에는 한동안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전설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강력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이강석 소장이었다. 그는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굳건히 유지하던 경례를 풀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고 냉철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직도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이뮤라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관대함이나 유감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그림자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지휘관의 차가운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훈련장의 모든 인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뮤라 중사. 그의 부름에 임중사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고정한 채였다. 그녀는 이제 이강석 소장의 얼굴조차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자신의 오만이 부대 전체, 심지어 전설적인 존재에게까지 어떤 파장을 몰고 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 소장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마치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듯 말했다. 방금 전 그분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인 나에게 내린 명령이자 특수전 사령부 전체에 내리는 지상 명령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임유라 중사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한 명의 병사를 괴롭힌 것을 넘어 부대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책임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로 이뮤라 중사의 모든 교관 직무를 정지한다. 이강석 소장의 선언은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임중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삶 그 자체였던 교관이라는 자격이 공식적으로 박탈되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훈련병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 소장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판결을 이어나갔다. 또한 임 중사는 오늘부로 제3보급대대 군수지원과로 전출을 명한다. 담당 임무는 무기고 관리 및 총기 수입이다. 기간은 1개월, 아니, 추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다. 무기고 관리 및 총기 수입, 그것은 특수부대원이 맡을 수 있는 가장 단조롭고 굴욕적인 임무 중 하나였다. 최고의 전투 기술을 자랑하던 정예 요원이 차가운 창고 안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총기나 닦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처벌이 아닌 그녀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기 위한 정신적인 형벌이었다. 명령을 따르는 동안 임 중사는 훈련은 물론 총기를 소지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소장은 그림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쐐기를 박았다. 총을 잡을 수 없는 특수부대원. 그것은 날개가 꺾인 독수리와도 같았다. 임유라 중사는 휘청거렸다.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이강석 소장은 마지막으로 훈련장에 도열한 모든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모두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군의 힘은 한두 명의 뛰어난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철통 같은 규율과 지휘체계, 그리고 뜨거운 전우회로부터 나온다. 그의 일갈에 모든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가슴을 폈다. 임 중사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강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부대 내에 퍼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다시 배울 것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경외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목격했다. 그것은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그는 조용한 말 한마디로 거대한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권위와 리더십이었다. 그들은 박민준 중령을 떠올렸다. 평범해 보였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감. 그들은 이제 그림자라는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이뮤라 중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김이병을 떠올리며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강석 소장은 헌병대 간부 2명을 불렀다. 이뮤라 중사를 제3보급대대로 인계하도록. 헌병들이 임 중사의 양옆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헌병들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 훈련장을 호령하던 여신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땅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질 터였다. 그림자가 일으킨 폭풍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부대 전체를 맴돌았다. 소문은 군부대 내에서 그 어떤 전술 무기보다도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갔다.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그리고 야간 근무를 서는 초소에서 병사들은 저마다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 속삭였다. 이야기는 입을 거칠 때마다 조금씩 부풀려지고 신화가 되었다. 평범한 행정장교로 위장한 전설적인 존재. 오만한 여전사의 콧대를 단 일격에 꺾어버린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별 2개짜리 장군을 신병처럼 움직이게 만든 보이지 않는 권위. 박민준 중령의 이름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 결과 훈련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까지 이뮤라 중사의 실력,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거칠고 경쟁적인 분위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묵직한 규율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신중해졌고, 교관들은 훈련 중 불필요한 언행을 삼갔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부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설의 그림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보이지 않는 시선은 그 어떤 지휘관의 호통보다도 더 강력한 통제력으로 작용했다. 부대는 비로소 개인의 무력이 아닌 시스템과 규율로 움직이는 강철 같은 조직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뮤라 중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격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새로 배치된 제3보급대대 무기고는 특수전 훈련장의 뜨거운 열기와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그곳은 차갑고 조용했으며 공기 중에는 늘 기름과 쇠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했다. 수백, 수천 자루의 총기를 분해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조립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한때는 자신의 몸처럼 다루던 살상 무기들이 이제는 그저 그녀의 시간을 좀먹는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무기고에 들어와 해가 진 뒤에야 나올 수 있었다. 보급대대의 다른 병사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쉽사리 말을 걸지 못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몰락을 고소해했으며 대부분은 그저 어색한 침묵으로 그녀를 피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총열을 닦으며 수없이 그날의 일을 되새겼다. 자신의 발차기가 허공을 가르던 순간, 깃털처럼 발목을 감싸쥐던 그의 손길,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켰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농락당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짓밟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 칸칭.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차가운 무기고에 홀로 앉아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그녀의 단단했던 신념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괴롭혔던 김이병의 겁에 질린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서 본 것은 나약함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저 미숙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다.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 하나만으로 수많은 좌절을 겪었던 과거.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초심을 잊고 그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편 박민준 중령의 일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색바랜 군복을 입고 낡은 서류철을 들고 본부와 훈련장을 오갔다. 그는 예전처럼 조용했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부대 내에서 그를 평범한 행정장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마주치는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규율이 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에게서 최고의 기준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임유라 중사는 마지막 K 소총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총기를 분해하고 꼼꼼하게 기름칠을 했다. 그때 매끄럽게 닦인 총열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땀과 기름때에 절어 초췌해진 얼굴. 한때 전쟁의 여신이라 불리던 오만한 빛은 사라지고 길을 잃은 한 명의 군인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자신의 모습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갔고 무기고의 차가운 공기는 이뮤라 중사의 뜨거웠던 머리를 서서히 식혀주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했다. 매일같이 수백 자루의 총을 닦고 조립하는 단조로운 노동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성찰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의 패배를 굴욕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믿었던 강함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상대를 쓰러뜨릴 수는 있었지만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부대 전체에 누를 끼쳤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비를 마친 총기들을 반납하기 위해
잠시 묵이고 밖으로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익숙지 않아 잠시 눈을 찌푸린 그녀의 시야에 저 멀리 신병 훈련장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익숙한 인형이 서 있었다. 박민준 중령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중령은 훈련 경험이 부족한 신병 한 명을 옆에 세워두고 1대1로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인내심과 존중이 배어 있었다. 그는 신병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결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고 신병의 팔과 다리를 직접 잡아주며 감각을 익히게 도왔다. 그 모습은 이뮤라 중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김이병에게 했던 행동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숙함을 경멸하고 모욕을 주었지만 그는 미숙함을 이해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주었다.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교관의 모습이었다. 그림자라는 전설적인 칭호 뒤에는 한 명의 병사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군인의 마음이 있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을 지키고 이끌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데스틴, 그의 말이 다시 한번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제야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햇살 아래 묵묵히 신병을 가르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그녀가 지금껏 봐왔던 그 어떤 거대한 근육질의 사내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인해 보였다. 그날 저녁, 이뮤라 중사는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UDT 707의 자부심이 담긴 자신의 계급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민준 중령의 사무실을 수소문했다. 그는 본부 건물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서류들로 가득 찬 작은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잠시 후 안에서 들어오게 하는 무덤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민준 중령이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이뮤라 중사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멈춰섰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동안 마음속에서 수천 번은 연습했을 말을 꺼내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군대식 경례가 아닌 진심 어린 사죄의 자세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허리를 숙인 채로 말을 이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만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중령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임 중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탁이 있습니다. 지휘관님. 그녀는 중령님이 아닌 진심을 담아 지휘관님이라고 불렀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진정한 군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휘관님께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굴욕적인 훈련이라도, 어떤 힘든 명령이라도 모두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허리를 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반항심이 아닌 배움에 대한 간절한 갈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박민준 중령은 한참 동안 그녀의 눈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이전의 냉혹함은 사라져 있었다. 내일 새벽 5시 그는 짧게 말했다. 임 중사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고 되물었다. 예, 내일 새벽 5시. 오늘 자네가 나를 봤던 바로 그 신병 훈련장으로 나오도록. 그의 시선이 창밖의 어둠을 향했다. 단 1초라도 늦는다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른 어둠이 훈련장을 감싸고 있었다. 공기는 밤의 한기를 머금어 칼날처럼 차가웠다. 약속된 시간인 새벽 5시 정각. 이미라 중사는 이미 훈련장 중앙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무기고에서 입던 허름한 작업복이 아닌 각 잡힌 훈련복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박민준 중령이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훈련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이뮤라 중사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복장과 자세, 그리고 눈빛을 훑으며 그녀의 각오를 가늠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너의 훈련을 시작한다. 박중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건조한 톤이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다. 너 자신을 통제하고 동료를 지키며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법이다. 그는 훈련장 구석에 있던 통나무 하나를 가리켰다.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건장한 성인 남성 둘이 들어야 할 법한 크기였다. 저것을 어깨에 메고 연병장을 100바퀴 돌아라. 해가 뜰 때까지 단 땅에 내려놓거나 잠시라도 쉬어서는 안 된다. 임유라 중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기술 훈련이 아니었다. 그저 무식하고 원초적인 체력 단련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통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이제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통나무를 어깨에 들쳐맸다. 윽 하는 신음이 절로 나왔다. 상상 이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바로 세우고 묵묵히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시간이 흐를수록 어깨의 감각은 사라지고 배는 터질 듯이 고통스러웠다. 이것은 그녀의 육체가 아닌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었다. 박민준 중령은 그 모습을 멀리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어떤 격려도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뮤라 중사가 스스로의 오만함의 무게를 느끼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바랐다. 동이 트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임중사는 마침내 100바퀴를 완주하고 통나무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탈진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날 이후 이뮤라 중사의 새로운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유일한 제자가 되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기마 자세를 유지해야 했고, 때로는 눈을 가린 채 소리만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훈련을 했다. 그 모든 훈련의 핵심은 힘의 제어와 정신의 집중에 있었다. 시간이 흘러 특수전 훈련센터에는 새로운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림자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닌 모든 대원들의 가슴에 새겨진 행동 강령이 되었다. 교관들은 더 이상 고압적인 태도로 훈련병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박민준 중령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춰 지도하기 시작했다. 한때 이뮤라 중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김이병은 이제 더 이상 어설픈 신병이 아니었다. 그는 선임들의 따뜻한 지도 아래 자신감을 되찾고 부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주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종종 자신을 구해준 박민준 중령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와 같은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부대는 겉으로 보이는 강함이 아닌 내면의 규율과 전우애로 뭉친 진정한 정예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민준 중령은 여전히 조용한 행정장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이제 그의 존재는 부대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대 전체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진정한 그림자였다. 어느 맑은 날, 훈련이 모두 끝난 오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임유라 중사가 박민준 중령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한층 성숙해진 군인의 품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했다. 지휘관님, 오늘부로 제3보급대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박 중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가 말했다. 자네가 배운 것을 이제는 자네의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힘이 아닌 마음으로 이끄는 법을 명심하겠습니다. 임유라 중사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닌 무리를 이끄는 든든한 리더의 그것이었다. 부대의 평화는 그렇게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 의해 굳건히 지켜지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청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톤으로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함께 나아가는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박민준 중령이 보여준 참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이뮤라 중사였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